제 77회 마지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 일반전 배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 10월 20일 날짜 1번 나와 있죠. 요 날짜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일반전 배입력 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0월 20일 갔더니 차변에 현금, 외상대 회수 6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외상대 회수 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외상값 수금했다는 말인데 외상 매출금 60만 원이 회수 거래는 강동 상사가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회수한 것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금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고쳐야 맞는 거죠? 강동 상사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면 현금 101번 자리에 가서 받을 어음 110번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름은 있는데 거래처 코드가 없어요. 채점은 코드 번호 가지고 하니까 요 밑에 있는 강동상사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 이거는 현금은 거래처 입력이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둘 다 정확하게 거래처 코드 번호가 입력이 되도록 자 1005번을 여기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거래처까지 다 입력이 됐고 나머지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받을 어음으로 수정해 주고 거래처 확실하게 해주고 자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1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을 들어가 봤더니 일반전 표입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11월 25일 차변에 현금, 외상대금 회수 5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하극상사, 상사 이름도 참 특이하네요. 하극상도 아니고 자 500만 원. 그러니까 거래 내용으로 봐서는 하극상사의 외상매출금을 외상값을 현금으로 수금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거래처 하극상사로부터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한 거래는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한 사업자금 운영을 위해 3개월간 다금 상사에서 차입한 것이다. 무슨 다금바리도 아니고. 자 그러면 외상값 수금 이거 잘못 입력된 거죠. 그리고 거래처도 다금 상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뭘로 고쳐야 되겠어요? 차입한 거니까 3개월간 단기 차입금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이거. 거래처도 다금 상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면 위에 현금은 그대로 놔두고요. 260번 단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 다금 상사 요거를 싹 지워버립니다. 외상대금 요거 싹 지우고 지울 수 있으면 이것도 지워요. 뭐 저기는 안 지워도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요. 자 지우면 깔끔하긴 하겠죠. 더블 클릭해서 지워버리면 되고 금액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잘못 선택했던 거예요. 단기 차입금을 외상매출금으로 거래처 다금 상사인데 하극 상사로.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결산 정리입니다. 전산회계 2급이 결산 가면 대손충당금 설정이 있고 뭐 이것저것 복잡한 게 많았는데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쓸 수 있어서 시간은 아주 많이 절약됐습니다. 자, 다음이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 이자 39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차변대변 바꿔치기 안 하도록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자 수익은 수익 항목이죠. 수익 항목은 어느 쪽에 기록됐겠어요? 이자 수익이. 차변, 대변 중에 이자 수익은 대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익. 얼마 표시되어 있겠죠. 근데 이 이자 수익 금액 중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 이자. 기간이 미경과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이자 수익 금액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100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한 100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100만 원 안에는 그중에 39만 원은 기간이 미경과된 거. 올해 게 아닌데 내년 거를 받은 게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안에는 39만 원이 기간 비경과 내년 건데 올해 장부에 선불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올해 장부에 있으면 안 되죠. 내년 장부에 가야 내년 거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올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수익에서 요 금액은 빼줘야 정확한 장부가 되는 겁니다. 39만 원. 근데 먼저 받은 거예요. 받은 것도 우리 장부 마감한다고 결산이라고 또 돈 돌려줄 수는 없죠. 그러면 먼저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 물론 이 수익은 이자 수익이지만 39만 원 해서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 901번 39만 원, 그리고 선수 수익 263번 39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은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문제는 현금 과부족이 얼마이며 이게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는 건지 대변에 있는지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합계잔액시산표 들어가면 됩니다. 합계잔액시산표 들어가니까 날짜는 12월 31일. 그래서 보니까 요 계정 과목 여기 중심으로 차변, 오른쪽에 대변인데 제가 글자 키우려고 잔액 있는 쪽만 확대를 했습니다. 봤더니 현금 과부족이 있어요. 있는데 잔액이 대변에 없고 차변에 있습니다. 차변에 잔액 쪽에 가서 보니까 12만 원이 있어요. 이게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과부족은 이거 임시 계정입니다. 가수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결산 시에는 다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있는 12만 원을 없애주려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 적어서 퉁쳐서 없애주고, 그러면 차변에 빈자리, 자, 그럼 아까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보내겠습니다. 아까 금액이 얼마였죠? 현금 과부족이 12만 원. 시산표에 있는 잔액 12만 원. 그러면 시산표와 이해가 퉁쳐서 약분돼서 없어져요. 없어졌는데 여기 뭔가를 적어야죠. 빈칸을 놔둘 수가 없죠. 그러면 차변에 적을 수 있는 건 잡손실밖에 없습니다. 비용밖에 못 적죠. 그래서 12만 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대로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어요. 잔액이. 그럼 없애주려면 차변에다가 기록하겠죠. 차변에 현금 과부족 적으면 여기 적을 수 있는 건 수익 항목밖에 안 되죠. 그때는 잡이익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차변에 980번 잡손실 12만 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12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3번.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자, 이것도 놔두면 안 된다. 임시 계정이라. 거래처 행복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다. 그래서 마찬가지 시산표로 갔더니 가수금 쭉 내려오다 보니까 있습니다. 잔액이 차변과 대변 보니까 잔액이 여기 있어요. 55만 원. 잔액. 그래서 이 55만 원은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주려면 지금 현재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55만 원 적어주면 없애지는데, 문제는 얘는 현금 과부족처럼 잡이익, 잡손실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됐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차변에 가수금, 아까 가수금 금액이 얼마였죠? 55만 원. 그리고 외상값 수금한 거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자, 거래처가 어디예요? 행복상사. 뭐 입력해 줘야죠. 자, 그래서 차변에 257번 가수금 55만 원, 그리고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 행복상사, 그리고 금액 5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막 계산해야 되고 복잡한 것들이 다 끝나가는데, 기말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려면 잔액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 설정하다. 자, 평상시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 합계전액시산표 검색했더니 외상매출금 받을러움이라 그랬죠. 받을러움. 자, 잔액 여기 전부 다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6,547만 원, 받을러움은 잔액이 3,070만 원. 이거에 대해서 1% 설정하고 그리고 보충법으로 해야죠. 대손충당금 잔액 있으면 빼줘야 됩니다. 외상매출금 밑에 거머리 대손충당금이 보니까 잔액이 제로예요. 없어요. 뺄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받을러움 밑에 거머리 대손충당금 얘는 11만 원 있습니다. 요거 빼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우선 외상매출금부터 자 6,547만 원 곱하기 1%니까 0.01. 그 다음에 뺄 게 없습니다. 그러면 65만 4,700원. 자, 요게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 받을러움은 3,070만 원. 마찬가지 곱하기 0.01 빼고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잔액이 11만 원 있습니다. 11만 원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 30만 7천 원 마이너스 11만 원 해서 빼면 19만 7천 원 나옵니다. 자, 그전에는 요거 가지고 차변에 대손상각비 2개 더해서 대손상각비,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을러움, 대손충당금 각각 분개하고 일반 전표 가서 각각 입력했는데 최근에 요게 또 시험 규칙이 바뀌면서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한 방에 입력하면 아주 간단히 끝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여러분 처음 메인 메뉴 그중에서 오른쪽에 보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 있죠. 오른쪽에. 거기에서 결산자료 입력 요거 클릭해 주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쭉 내려오다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쭉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자, 요 계산 다 끝났으니까 요것만 남기고 대손상각 5번 외상매출금 받을러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자리 가서 결산 반영 금액 그 자리 내려와서 요 자리에 65만 4,700원 그 다음 받을러움 자리 여기 쭉 가서 요 19만 7천 원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65만 4,700원, 19만 7천 원 해서 여기다 각각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표 추가. 요거 안 누르면 오답 처리됩니다. 반드시 저거 눌러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전표 추가 딱 누르면 자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음이 나와요. Yes. 클릭하면 다 알아서 분개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분개한 거를 조회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변에 결차 대손상각비 85만 1,700원 대변에 109번은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이에요. 65만 4,700원 그 다음 받을러움 대손충당금 111번 19만 7천 원 이렇게 알아서 분개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잘못했다, 지우고 싶다. 여기 클릭하시고 위에 삭제 버튼 누르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요거 한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아, 그것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결산 자료 가서 또 해요. 하고 또 전표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 번 해도 추가 덮어쓰기가 되니까 여러 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게 시험이 거의 끝나갈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전력 많이 되고 정확합니다. 자, 요거 최대한 이용해 주시고 자, 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저장하는 메뉴에 가면 요 조회 문제 3개 저장하는 칸이 있습니다.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어느 장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상품 매입, 계정 과목이에요. 그냥 차변에 우리 상품 이렇게 쓰잖아요.
이 계정 과목을 찾을 때는 뒤질 수 있는 장부는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두 개가 있습니다. 다 계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계정별 원장은 한 달, 하루, 매일, 날짜별로 하는 거라 자세히 보는 거라 그거는 여기에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1월부터 6월까지 월 단위로 볼 거예요. 그러면 계정별 원장과 총계정 원장 중에 총계정 원장 여기를 검색하세요. 하루하루를 보는 건 이걸 봐도 되고요. 근데 월 단위로 해서 보는 거는 총계정 원장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들어가서 상반기 1월부터 6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해서 상품 매입이니까 계정 과목이 상품이에요. 146번부터 146번. 자, 그러면 2018년 1월부터 쭉 해서 2018년 6월까지 이렇게 쭉 다 뜹니다. 월별 합계 금액만 나와요. 근데 계정별 원장 가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날짜가 수백 개가 나옵니다. 요거는 찾지를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뭐 찾을 수 있겠죠. 찾으려고 그러면. 자,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 몇 월, 그 다음 금액은 두 가지를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은 차변의 기록,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의 기록합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960만 원 뭐 쭉 보니까 제일 많은 거 1286만 원. 3월이에요. 그러면 3월 금액은 1286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올 때 몇 월부터 몇 월 특정 계정 과목은 계정별 원장보다는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라는 거. 자, 그 다음 2번 문제. 여기 이번 77회는 이것도 굉장히 수험생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단풍 상사에서 발행한 약속금은 총 얼마인가? 4월에서 6월. 약속금은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아까 할 수 있는데 여기 뭐냐면 거래처가 나왔습니다. 거래처의 단풍 상사라는 거래처 중심으로 이 단풍 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뭐예요? 자,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입니다. 우리가 단풍 상사에 발행한 약속어음은 총 얼마인가? 그래서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 4월부터 6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252번 지급어음. 자, 그리고 거래처는 단풍 상사 것만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풍 상사 쭉 나오고, 자, 지급어음은 부채 증가죠. 어음을 발행하면 그러면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한 금액은 570만 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이 문제 스타일도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건지 받은 건지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단풍 상사에 발행한 겁니다. 단풍 상사에서 받은 어음이 아니고, 아니면 단풍 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뭐 하면 그건 받을어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애냐 뭐냐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급어음일 때 지급어음 발행은 대변에 기록하니까 요 금액. 이게 어느 건지 또 이것도 헷갈릴 만한 소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회 문제 중에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77회가. 그래서 570만 원 얼마인가 했으니까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요것도 지금까지 안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문장을 잘 보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현대신용카드 사용액이 다음 달 25일에 보통요금으로 자동이체되고 있다. 6월 25일 결제해야 할 현대카드 대금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장에서. 자, 현대카드 대금 6월 25일에 결제해야 될 현대카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카드로 일단 긁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카드에 언젠가는 갚아야죠. 그때 계정 과목을 뭐 써요? 카드를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계정과목 뭐 사용하죠? 미지급금을 사용해요. 그러면 미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이면 계정별 원장 이럴 수 있는데 현대카드에게 우리가 갚아야 될 거니까 이거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현대카드 확인해야 되니까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 해놓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6월 25일 날 갚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현대신용카드 사용액이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러면 6월 25일 날 갚을 거는 사용 금액은 언제란 소리예요? 그 전 달, 5월 달 거. 왜냐하면 이거 기간을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조회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다음 달 25일에 갚는다라고 자동이체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전달 5월 달 1일에서 말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우리가 갚아야 될 거 253번. 그 다음에 거래처 현대카드 현대신용카드에서 현대신용카드까지만 현대카드만 우리가 조회할 거니까. 그래서 엔터 치니까 자 미지급금은 부채죠. 잔액이 자 여기 있습니다. 갚아야 될 거 75만 3천 원. 그래서 요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75만 3천 원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 한 4년 동안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스타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전산회계 2급, 1급, 전산세무 2급까지 출제 스타일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지금 출제위원들이 합숙을 하면서 이거 합숙을 하면서 출제합니다. 핸드폰 다 뺏기고. 그래서 요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뀔 것 같아요. 학원에서 너무 반복적인 거 가르치니까. 자, 요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아주 어려운 77회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78회 시험에서 좋은 결과와 그리고 합격 수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